2024년 서울. 바쁘게 돌아가는 도시의 표면 아래에서 지워진 것들을 기록하는 일을 하는 남자가 있었다. 김민재, 42살. 그는 대형 방송국에 속하지도 않았고 유명한 채널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의 영상에는 꾸준히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다. 완벽하게 정리된 이야기보다 설명되지 않은 흔적과 사라진 기록을 따라가는 그의 방식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그의 영상을 통해 현실의 틈을 보았다. 누군가는 그것을 호기심이라 불렀고 누군가는 불편한 진실이라고 말했다. 그날도 특별할 것 없는 하루였다. 동묘 벼룩시장. 오래된 물건과 기억이 뒤섞인 공간에서 민재는 별다른 목적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낡은 상자 하나가 눈에 들어온 것은 우연에 가까웠다. 먼지가 쌓인 종이 묶음과 오래된 지도 한 장이 함께 들어 있었다. 처음에는 아무 의미도 없어 보였다. 그러나 접혀있던 지도를 펼치는 순간 민재의 시선이 멈췄다. 지도는 1980년대 말에 제작된 것으로 보였다. 강원도 태백산맥 일대의 지형이 표시되어 있었고 그 위에 연필로 그려진 희미한 선 하나가 눈에 띄었다. 일정한 방향으로 이어지다가 특정 지점에서 갑자기 끊겨 있었다. 선 끝에는 작은 글씨로 구역 -17이라고 적혀 있었다. 인쇄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직접 남긴 표시였다. 지도 자체보다 그 위에 덧붙여진 흔적이 더 또렷하게 남아 있었다. 민재는 그 자리에서 스마트폰으로 현재 지도를 확인했다. 같은 지역을 확대하고 위성지도와 지형 데이터를 비교했다. 그러나 표시된 위치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도로도 없고 등산로도 없고 시설 기록도 존재하지 않았다. 심지어 과거 자료를 검색해도 해당 구역에 대한 언급은 발견되지 않았다. 지도 위에서는 현실에서 완전히 지워진 것처럼 보였다. 그는 지도를 접지 않았다. 대신 더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연필로 그어진 선의 방향, 끊어진 위치, 주변 지형의 윤곽. 모든 것이 즉흥적으로 그려진 것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누군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남긴 표시였다. 문제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지금까지 남아있었는지였다. 민재의 작업 방식은 단순했다. 공식 기록이 없는 곳, 설명되지 않는 흔적이 남아있는 곳을 찾아가는 것. 그는 늘 같은 질문을 던졌다. 왜 기록되지 않았는가? 왜 사라졌는가? 그리고 누가 그것을 지웠는가?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다. 다만 이번에는 그 질문이 더 분명하게, 더 집요하게 남았다. 며칠 동안 그는 자료를 모았다. 국토지리정보원 데이터, 등산로 기록, 과거 군사시설 관련 문서. 강원도 산악지역은 과거 군사적 목적이나 자원 탐사와 관련된 시설이 존재했던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구역 -17이라는 명칭은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았다. 단순한 누락이라기에는 지나치게 완벽한 공백이었다. 그 공백이 민재를 움직이게 만들었다. 그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동 경로, 예상 소요 시간, 장비 구성.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지역일수록 준비는 더 철저해야 했다. 그는 촬영 장비와 함께 최소한의 생존 장비를 정리했다. 장기간 체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수준이었다. 경험상 기록되지 않은 장소는 언제나 예상 밖의 변수를 동반했다. 출발은 조용하게 이루어졌다. 서울을 떠나는 순간에도 특별한 감정은 없었다. 이전과 다르지 않은 탐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목적지가 가까워질수록 지도 속 선이 머릿속에서 점점 더 또렷해졌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일이 아니라는 감각이 서서히 자리를 잡았다. 강원도로 들어서는 길은 점점 단순해졌다. 정리된 도로는 줄어들고 안내 표지판도 드물어졌다. 지도에 표시된 마지막 접근 가능한 지점에 도착했을 때 민재는 다시 한번 좌표를 확인했다. 그 이후의 경로는 지도 위에 존재하지 않았다. 종이에 남아있는 선만이 유일한 기준이었다. 그는 그 선을 따라가기로 했다. 누군가 남겼지만 설명하지 않은 흔적을 그대로 이어가는 방식. 그것이 가장 정확한 접근이라고 판단했다. 이미 여러 번 같은 방식으로 사라진 장소를 찾아낸 경험이 있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 가지가 달랐다. 시작점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정보가 아니라 중간이 완전히 비어있다는 점이었다. 선은 존재하지만 그 선이 어디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목적지가 아니라 단절 자체가 남겨진 지도였다. 이민재는 그 단절을 향해 이동하기 시작했다. 기록되지 않은 지점, 지도에서 사라진 구역, 이름만 남아있는 장소. 구역 -17이라는 짧은 표시가 머릿속에서 반복되었다. 단순한 코드인지, 특정 시설의 명칭인지, 혹은 그보다 더 개인적인 표식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확신하지 못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지도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 남겨진 것이다. 누군가가 발견되기를 바라고 동시에 이해되기를 원했던 흔적. 그 의도가 무엇이든 지금 그 흔적을 따라가는 사람은 자신뿐이었다. 서울에서 시작된 평범한 하루는 그렇게 방향을 바꾸고 있었다. 도시의 소음과 일상에서 벗어나 기록과 현실 사이의 틈으로 들어가는 과정. 민재는 그것이 자신의 선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어디로 이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지도는 여전히 손에 있었다. 낡고 흐릿했지만 그 안에서는 분명하게 존재했다. 현실에서는 사라진 경로, 그러나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는 남아있었던 길. 민재는 그 길을 따라가기로 했다.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멈출 수 없는 종류의 확신이 있었다. 그 확신은 언제나처럼 조용하게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끝이 어디인지조차 보이지 않았다. 서울을 떠난 지 이틀째가 되자 김민재가 따라가고 있는 경로는 더 이상 일반적인 이동의 범주에 속하지 않았다. 공식 지도와 실제 위치 사이의 간극은 점점 커졌고 디지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영역은 어느 순간부터 의미를 잃기 시작했다. 신호는 간헐적으로 끊겼고 좌표는 더 이상 정확한 기준이 되지 못했다. 민재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이미 여러 번 비슷한 상황을 경험해왔기 때문이었다. 다만 이번에는 그 단절이 훨씬 더 의도적이라는 느낌이 강했다. 그는 종이 지도를 다시 펼쳤다. 낡은 종이 위에 남아있는 연필선은 여전히 명확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길이지만 물리적으로는 분명히 이어져야 하는 방향이었다. 민재는 그 선을 기준으로 이동을 이어갔다. 방향 감각과 경험에 의존하는 방식, 그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선택이었다. 이동이 길어질수록 주변에서 느껴지는 흔적은 점점 더 미묘해졌다. 완전히 자연 그대로의 상태라기보다 과거에 누군가가 손을 댔던 공간이 오랜 시간 방치된 상태에 가까웠다. 민재는 그런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자연과 인간의 개입 사이에는 미세하지만 분명한 경계가 존재했다. 그리고 그 경계는 사라지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질 뿐이었다.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온 것은 금속 재질이 구조물이었다. 완전히 형태를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였지만 일정한 간격으로 박혀있던 흔적과 부식된 표면이 그것이 단순한 자연물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된 구조물, 그러나 한때는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설치되었던 것. 민재는 그 의미를 곱씹었다. 이 지역이 완전히 미개척지였던 적은 없다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었다. 그는 이동 경로를 멈추지 않았다. 단서를 발견했다고 해서 즉각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은 그의 방식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런 흔적들은 더 큰 흐름 속에서 해석되어야 했다. 작은 조각들을 모아 전체를 이해하는 과정, 그것이 그의 작업의 핵심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흔적이 나타났다. 바닥 가까이에서 발견된 금속 체인 일부였다. 절반 이상이 흙 속에 묻혀 있었고 노출된 부분은 심하게 부식되어 있었다. 일반적인 등산 장비에서 사용하는 체인과는 다른 형태였다. 산업용으로 보이는 두께와 구조. 단순한 보조 장비가 아니라 특정 작업을 위해 사용되었던 물건이라는 인상이 강했다. 민재는 체인을 그대로 두었다. 위치와 상태를 기록만 해두고 이동을 이어갔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것이었다. 지금 이 지역은 개별적인 단서보다
그것들이 이어지는 방향 자체가 더 중요했다. 오후가 깊어질 무렵 또 하나의 명확한 증거가 나타났다. 녹이 쓴 금속 표지판이었다. 표면은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어 있었지만 형태와 크기, 그리고 남아있는 일부 글자가 그 성격을 짐작하게 했다. 출입 금지. 완전한 문장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의미를 전달하고 있었다. 그 표지판은 단순한 경고 이상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였다. 위치가 애매했다. 일반적인 등산로 입구나 위험 구간이 아니라 중간 지점에 가까운 곳에 세워져 있었다. 이는 특정 지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외부인의 접근 자체를 제한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재는 그 지점에서 잠시 멈췄다. 지금까지 수집된 단서들을 머릿속에서 정리하기 시작했다. 오래된 지도, 지워진 구역, 산업용 흔적, 그리고 경고 표지. 각각은 따로 보면 불완전하지만 연결하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곳은 과거에 어떤 형태로든 관리되었던 공간이며 이후 의도적으로 폐쇄되었고 그 흔적마저 점차 지워진 곳이었다. 문제는 그 이유였다. 민재는 그 질문을 잠시 보류했다.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추측이 아니라 확인이었다. 그는 다시 이동을 시작했다. 지도에 표시된 선이 끝나는 지점까지 도달하는 것. 그것이 현재의 목표였다. 지형은 점점 단순해졌다. 복잡한 경로 대신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하는 느낌이 강해졌다. 이는 자연적인 형성이라기보다 과거에 정리된 경로가 시간이 지나면서 형태만 남은 상태에 가까웠다. 누군가가 이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었고 그 길이 방치된 채 남아 있었다. 이민재는 그 사실을 받아들였다. 지금 자신이 걷고 있는 길은 완전히 새로운 경로가 아니라 과거에 존재했던 이동 경로의 잔재였다. 그리고 그 경로의 끝에는 분명히 무언가가 있었다. 왜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 지도에 표시된 선의 마지막 지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감각이 들었다. 정확한 위치를 수치로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방향과 거리,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진 흔적들이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었다. 그는 이동 속도를 조절했다. 무리하게 진행하는 대신 남아있는 시간을 고려해 안정적인 지점을 찾는 것이 필요했다. 탐사는 단순히 도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 민재는 그날의 이동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 위치는 정확히 지도선의 끝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근접한 지점이었다. 다음 날이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지도를 다시 펼쳤다. 손에 익은 종이의 질감과 연필선의 흐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선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끝나 있었다. 그 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과정은 하나의 사실을 분명하게 만들었다. 이곳은 단순히 잊힌 장소가 아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숨기고 관리하고 결국에는 지워버린 공간이다. 민재는 그 사실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다음 날을 준비했다. 이미 돌아갈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 지점까지 온 이상 끝을 확인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었다. 구역 -17 그 짧은 표시가 가진 무게는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단순한 코드가 아니라 하나의 사건 혹은 하나의 결정이 남긴 흔적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그 흔적의 끝이 이제 바로 앞에 있었다. 다음 날 김민재는 계획된 시간에 맞춰 이동을 재개했다. 전날까지의 흐름은 단순한 탐사였지만 이제는 분명한 목적지에 접근하고 있다는 감각이 강해졌다. 지도에 표시된 선의 끝, 그 지점에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였다. 방향은 이미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었고 더 이상 외부 데이터에 의존하지 않았다. 기동이 이어질수록 기존에 발견되던 흔적의 밀도는 줄어들었다. 대신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하는 구조가 더욱 분명해졌다. 이는 자연적인 형성이라기보다 과거에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동선이 시간이 지나면서 단순화된 형태에 가까웠다. 민재는 그 차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누군가가 지나갔던 길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형태가 변할 뿐 방향은 남는다. 그는 그 방향을 따라 움직였다. 불필요한 판단을 줄이고 이미 확보된 정보만을 기준으로 경로를 유지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해석이 아니라 기존 흐름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것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의 변화가 감지되었다. 지금까지 이어지던 미세한 흔적들이 어느 순간부터 완전히 끊긴 것이다. 금속 구조물도, 체인도, 표지판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갑작스러운 단절이었다. 마치 누군가가 특정 구간을 기준으로 흔적을 남기지 않기로 결정한 것처럼 보였다. 민재는 그 지점을 기준으로 속도를 더 낮췄다. 지금까지의 흐름이 단순한 접근 단계였다면 이 이후는 본격적인 핵심 구간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이동 자체보다 관찰에 더 많은 비중을 두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시선의 흐름 속에서 하나의 어긋남이 감지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착시처럼 느껴졌다.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아주 미세하게 다른 패턴이 섞여 있는 느낌이었다.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변화였지만 경험상 이런 차이는 무시할 수 없는 신호였다. 민재는 이동을 멈추고 그 지점을 집중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일정한 거리, 일정한 각도에서만 드러나는 형태였다. 위치를 조금만 바꿔도 다시 자연스러운 구조로 보였다. 그러나 특정 지점에서는 분명히 드러났다. 직선이었다. 자연적으로 형성된 균열이나 지형은 완벽한 직선을 유지하지 않는다. 미세하게라도 굴곡이 존재한다. 그러나 지금 눈앞에 있는 선은 너무 정확했다. 수직과 수평이 거의 완벽하게 유지된 형태였다. 민재는 그 사실을 인지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것은 자연적인 구조가 아니었다. 그는 시선을 더 좁혔다. 직선의 경계를 따라 형태를 추적했다. 하나의 선이 아니라 4개의 선이 연결되어 있었다. 위, 아래, 좌, 우 각각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틀을 이루고 있었다. 직사각형 그 형태가 완전히 인식되는 순간 이전까지 느껴졌던 미묘한 위화감이 명확한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발견된 모든 단선은 이 지점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민재는 즉각적인 접근을 하지 않았다. 대신 일정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전체 구조를 파악하려 했다. 성급한 판단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 특히 출처가 불분명한 인공 구조물일 경우 안정성에 대한 검증이 우선이었다. 그는 머릿속에서 가능한 경우를 정리했다. 자연적인 틈이 아니라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든 구조물이다. 위치를 고려하면 외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니다. 즉, 내부 시설과 연결된 출입구의 가능성이 높았다. 이 문제는 왜 이런 방식으로 숨겨졌는가였다. 지금까지의 단서들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관리되었던 공간, 통제되었던 구역, 그리고 의도적인 폐쇄. 이 직사각형 구조는 그 모든 과정의 마지막 단계일 가능성이 있었다. 민재는 다시 한번 지도를 떠올렸다. 연필로 그어진 선은 이 지점에서 끝나 있었다.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그 의미는 단순했다. 목적지는 이동 경로가 아니라 이 지점 자체였다. 그는 그 사실을 받아들였다. 이곳이 구역 -17의 시작점이거나 혹은 그 자체의 가능성이 높았다. 민재의 판단은 점점 더 명확해졌다. 이 구조는 단순한 표시가 아니라 실제로 기능을 가진 출입구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그 출입구는 오랜 시간 동안 외부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다. 그는 즉시 접근하지 않았다. 대신 그날의 남은 시간을 활용해 주변을 더 넓게 확인하기로 했다. 구조물 하나만으로 전체를 판단하는 것은 위험했다. 추가적인 단서가 필요했다. 그러나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 지점을 중심으로 일정 범위를 확인했지만 더 이상의 인공적인 흔적은 존재하지 않았다. 모든 단서는 이 하나의 구조로 집중되어 있었다. 이는 오히려 확신을 강화시켰다. 이곳은 단순한 경로상의 일부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선택된 최종 지점이었다. 민재는 그날의 탐사를 그 지점에서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 지금 상태에서 무리하게 접근하는 것은 불필요한 위험이었다. 준비 없이 구조물을 건드리는 것은 그의 방식이 아니었다. 그는 다음 단계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필요한 장비, 예상되는 구조, 접근 방식. 단순히 발견하는 것과 실제로 확인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다. 특히 이 구조가 단순한 폐쇄물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봉인된 것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했다. 그날 밤, 그는 이전보다 더 긴 시간 동안 지도를 바라보았다. 종이 위에 남아있는 선은 여전히 짧고 단순했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 그 선은 단순한 경로가 아니라 하나의 사건으로 이어지는 연결선이었다. 김민재는 결정을 내렸다. 다음 날, 그는 그 구조에 접근할 것이다. 단순한 확인이 아니라 실제로 그 안을 들여다보는 단계로 들어갈 것이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선택 이후로는 되돌아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그러나 그 사실이 그의 판단을 바꾸지는 않았다. 이 지점까지 이어진 모든 흐름은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직사각형 구조 안쪽을 향하고 있었다. 다음 날, 김민재는 전날 확인한 구조물에 대한 접근을 전제로 움직였다. 이전까지의 탐사가 관찰과 추적에 가까웠다면 이제는 개입의 단계였다. 단순히 존재를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서 내부를 직접 확인해야 하는 시점이었다. 그는 전날 기록해둔 위치를 기준으로 동일한 경로를 다시 따라갔다. 이미 한 번 검증된 동선이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변수는 최소화되어 있었다. 그 구조물은 전날과 동일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변화는 없었다. 오히려 그 점이 더 중요하게 느껴졌다. 외부의 간섭이 없는 상태, 오랜 시간 유지된 봉인 상태. 이는 이곳이 자연적으로 방치된 공간이 아니라 특정 시점 이후로 의도적으로 그대로 유지되어 왔음을 의미했다. 민재는 접근 이전에 다시 한번 전체 구조를 점검했다. 직사각형 형태의 윤곽, 표면을 덮고 있는 부식된 금속과 나무 재질이 혼합 구조. 단순한 덮개가 아니라 여러 겹의 차단 장치가 결합된 형태였다. 이는 내부와 외부를 확실히 분리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설계였다. 그는 준비한 장비를 꺼냈다. 기본적인 촬영 장비 외에도 구조물 해체를 위한 최소한의 공구를 준비해온 상태였다. 이 단계는 계획된 것이었고 즉흥적인 판단이 아니었다. 그는 작업 순서를 머릿속에서 정리했다. 외부 고정 구조 제거, 내부 틈 확인, 그리고 접근 가능 여부 판단. 무리하게 열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이었다. 첫 번째 접촉은 예상보다 단순하게 이루어졌다. 외부를 고정하고 있던 나무 구조는 이미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다. 오랜 시간의 영향으로 강도가 약해져 있었고 외부 압력에 대한 저항도 거의 없었다. 그러나 그것이 안전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구조물이 약해졌다는 것은 동시에 예측 불가능한 붕괴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었다. 민재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작업을 진행했다. 한 번에 많은 부분을 제거하지 않고 일부만 확인한 뒤 전체 반응을 살피는 방식이었다. 작은 변화라도 구조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나무 구조 일부가 제거되자 그 안쪽에서 금속 재질이 드러났다. 단순한 판이 아니라 프레임 형태를 가진 구조였다. 외부의 덮개를 제거하면 내부에 실제 출입구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점점 더 확실해졌다. 그는 작업을 이어갔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부 구조가 점점 더 드러났다. 금속 프레임은 예상보다 정교했다. 단순한 임시 구조물이 아니라 일정한 규격과 기준에 따라 제작된 형태였다. 이는 이 시설이 개인이나 소규모 집단이 만든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시스템 하에서 구축되었음을 의미했다. 민재는 그 지점에서 작업을 잠시 멈췄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보만으로도 충분히 중요한 판단을 내릴 수 있었다. 이곳은 단순한 폐기 시설이 아니다. 국가 단위의 관리가 이루어졌던 공간일 가능성이 높다. 그는 다시 작업을 이어갔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금속 스트랩이 분리되면서 구조물의 중심 부분이 완전히 드러났다. 그리고 그 순간 내부로 이어지는 공간이 확인되었다. 어둠이었다. 빛이 거의 반사되지 않는 깊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형태의 공간. 단순히 내부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와 완전히 분리된 환경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였다. 민재는 즉각적으로 내부로 진입하지 않았다. 대신 외부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입구의 형태, 재질, 내부 구조의 방향성. 모든 것을 기록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정확성이었다.
입구 내부의 구조는 자연적인 동굴과는 달랐다. 표면이 일정했고 각도와 방향이 인위적으로 조정된 흔적이 있었다. 이는 내부 공간이 단순히 발견된 것이 아니라 직접 구축된 시설임을 의미했다. 민재는 조심스럽게 내부 공기를 확인했다. 외부와는 다른 밀도와 냄새가 느껴졌다. 오랜 시간 밀폐된 공간 특유의 변화였다. 단순한 습기 이상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는 준비해온 장비 중 하나를 꺼냈다. 기본적인 환경 측정 장비였다. 수치는 정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완전히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있는 수준도 아니었다. 이 공간은 오랜 시간 외부와 단절되어 있었고 내부 환경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을 가능성은 낮았다. 민재는 판단을 내렸다. 진입한다. 이 선택은 이미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였다. 이 지점까지 온 이상 외부에서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이 공간의 본질은 내부에 있었다. 그는 장비를 다시 점검했다. 촬영 장비, 조명, 기록 장치.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했다. 그리고 하나씩 순서를 정리했다. 이 입구를 넘는 순간부터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다. 그는 그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민재는 내부로 발을 들였다. 외부와의 경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느낌이었다. 소리의 반응이 달라졌고 공기의 흐름도 일정하지 않았다. 내부 공간은 외부와 전혀 다른 규칙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입구를 지나 일정 거리까지 이동한 뒤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이미 경계는 넘어왔다. 지금 중요한 것은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공간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내부 구조는 단순한 통로 형태였다. 일정한 방향으로 이어지는 형태, 그리고 그 바닥에는 또 다른 흔적이 존재했다. 금속 레일. 민재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이 공간의 용도가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확신했다. 레일은 물류 이동이나 장비 운반을 위한 구조였다. 이는 이곳이 단순한 연구시설이 아니라 지속적인 작업이 이루어졌던 공간임을 의미했다. 그는 이동을 계속했다. 벽면에는 희미하게 남아있는 표시가 보였다. 페인트로 작성된 글자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 지워졌지만 일부는 여전히 읽을 수 있었다. 국가 자산 무단 출입 금지. 그 문구는 이 공간의 성격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이곳은 단순한 폐쇄 구역이 아니다. 공식적으로 관리되었던 시설이다. 민재는 그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동시에 또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다. 그렇다면 왜 이곳은 완전히 사라졌는가? 그는 그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아직은 확인해야 할 것이 더 많았다. 그리고 그 답은 이 통로의 끝에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민재는 내부 통로를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이동을 이어갔다. 이전까지의 구조는 단순한 이동 경로에 가까웠지만 어느 지점부터 공간의 성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통로의 기능이 단순한 연결이 아니라 특정 구역으로 유도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었다. 레일은 계속 이어졌고 바닥에는 미세한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장기간 사용된 시설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패턴이었다. 그 변화는 갑작스럽게 나타났다. 통로가 끝나는 지점에서 공간이 확장되었다. 단순한 작업 공간이 아니라 사람이 장기간 머물렀던 흔적이 남아있는 구조였다. 민재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다. 시설이 오래되어 방치된 것이 아니라 특정 시점 이후로 급하게 사용이 중단된 형태였다. 구조 자체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지만 내부에 남아있는 물건들의 배치는 그 상황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민재는 이동을 멈추지 않았다. 대신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다. 금속 프레임 형태의 침상, 오래된 생활용품, 정리되지 않은 도구들. 모든 것이 사용 중인 상태에서 멈춘 것처럼 남아 있었다. 이곳은 단순한 작업 공간이 아니었다. 사람들이 실제로 생활했던 공간이었다. 그는 그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동시에 또 하나의 특징을 인지했다. 모든 것이 남아있지만 사람이 없다. 흔적은 남아있지만 존재는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다. 이런 형태는 자연스럽게 발생하지 않는다. 민재는 그 공간을 중심으로 이동 범위를 넓혔다. 각 위치에 남아있는 물건들을 확인하고 서로의 관계를 정리했다.
개인 물품으로 보이는 것들이 일정한 위치에 남아 있었고 공용 장비는 한쪽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는 이곳이 임시 거점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운영되던 시설이라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따로 있었다. 기록. 민재는 그 공간에서 기록물을 찾기 시작했다. 종이 형태의 자료, 노트, 데이터 기록. 이런 시설에서는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하는 요소였다. 그리고 그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금속 선반 아래쪽에서 하나의 물건이 발견되었다. 가죽으로 덮인 노트였다. 이 표면은 많이 손상되어 있었지만 형태는 유지되고 있었다. 민재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먼지를 털어내고 표지를 확인했다. 이름이 적혀 있었다. 박정훈. 민재는 그 이름을 머릿속에 저장했다. 이 시설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인물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노트를 펼쳤다. 첫 페이지부터 내용이 확인되었다. 날짜와 좌표, 그리고 관찰 기록, 지질 구조에 대한 분석, 수분 흐름에 대한 측정, 광물 성분에 대한 간단한 메모. 전형적인 현장 연구 기록이었다. 표현은 간결했고 내용은 명확했다.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이 작성한 문서였다. 민재는 페이지를 넘겼다. 내용은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고 있었다. 특정 지역에서의 수치 변화, 반복적인 측정, 그리고 비교 분석. 이 시설이 단순한 거점이 아니라 실제 연구가 이루어졌던 장소라는 사실이 확실해졌다. 그러나 몇 페이지를 더 넘기면서 변화가 나타났다. 이 문장의 길이가 달라졌다. 기록 방식이 흐트러지기 시작했다. 이전까지 일정하게 유지되던 형식이 점점 불규칙해졌다. 날짜 표기가 누락되거나 좌표 대신 단순한 문장만 남는 경우가 생겼다. 민재는 그 지점을 주의 깊게 읽기 시작했다. 내용도 변하고 있었다. 지질 구조에 대한 분석 대신 환경에 대한 언급이 늘어났다. 공기의 상태, 내부 온도의 변화, 그리고 특정 시간대에 반복되는 이상 현상에 대한 기록. 그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문장은 더 짧아졌다. 단어 중심의 기록으로 바뀌고 있었다. 가스, 압력 상승. 소리. 이전까지의 체계적인 기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었다. 민재는 그 변화의 의미를 이해했다. 이는 단순한 기록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작성자의 상태 변화였다. 그는 계속 읽었다. 이 문장은 점점 더 불안정해졌다. 전력 없음, 빛 이상, 확인 불가. 이후의 내용은 더 이상 분석이 아니었다. 기록이라기보다 상황을 붙잡기 위한 시도에 가까웠다. 민재는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페이지를 펼쳤다. 글씨는 흐트러져 있었지만 내용은 읽을 수 있었다. 공기 이상, 수면 불가, 지속됨. 그는 노트를 덮었다. 이 기록은 명확한 흐름을 가지고 있었다. 정상적인 연구 시작, 환경 변화인지, 이상 현상 증가, 그리고 통제 불가 상태로의 전환. 민재는 그 사실을 받아들였다. 이 시설에서 무언가가 발생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진행된 변화였다. 그리고 그 변화는 기록된 상태 그대로 해결되지 않았다. 그는 주변을 다시 확인했다. 공간의 상태는 그 기록과 일치했다. 정리되지 않은 물건들, 중단된 작업, 그리고 남겨진 흔적들. 이는 단순한 철수가 아니라 계획되지 않은 종료였다. 민재는 그 지점에서 중요한 결론에 도달했다. 이곳은 폐쇄된 것이 아니라 버려진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는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 때문이다. 그는 노트를 다시 확인했다. 박정훈이라는 이름, 이 기록의 주인. 그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마지막까지 이 공간에 있었던 인물이었다. 민재는 그 사실을 기억했다. 그리고 노트를 원래 위치에 두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자신의 장비에 보관했다. 이 기록은 단순한 참고 자료가 아니라 이 공간의 핵심 단서였다. 민재는 다시 이동을 준비했다. 이 공간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통로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이 모든 변화의 원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그 방향으로 시선을 고정했다. 지금까지 확인한 모든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점점 더 명확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민재는 기록을 정리한 뒤 다시 이동을 이어갔다. 이전 구역에서 확인한 내용은 하나의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었다. 내부에서 발생한 변화, 그리고 그 변화가 통제되지 않았다는 사실. 남아있는 통로는
그 흐름의 연장선이었다. 그는 그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다음 구간으로 들어갔다. 통로의 구조는 점점 더 단순해졌다. 이전처럼 다양한 흔적이 섞여 있는 형태가 아니라 하나의 목적을 향해 정리된 구조였다. 레일은 계속 이어졌고 바닥과 벽면의 상태도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이는 해당 구간이 마지막 단계에 가까운 영역이라는 것을 의미했다. 민재는 이동 속도를 유지했다. 이전 구간에서 얻은 정보는 충분했다. 이제 필요한 것은 확인이었다. 이 시설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왜 이 모든 것이 중단되었는지, 그 답은 더 깊은 곳에 있었다. 기동이 계속되면서 공기의 질이 미묘하게 달라졌다. 이전과 완전히 다른 수준은 아니었지만 일정하지 않은 변화가 감지되었다. 그는 그 사실을 인지했지만 즉각적인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다. 아직은 관찰 단계였다. 통로는 한 번 방향을 틀었다. 그리고 그 이후 시야의 끝에서 구조가 달라졌다. 민재는 그 변화를 인지하는 순간 멈추지 않았다. 대신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접근했다. 불필요한 긴장은 판단을 흐릴 수 있었다. 그는 가능한 한 감정을 배제하고 정보만을 기준으로 움직였다. 구조는 명확했다. 금속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장치, 일반적인 출입문과는 전혀 다른 형태였다. 크기, 두께, 그리고 구성 방식 모두가 일반적인 시설의 기준을 벗어나 있었다. 이는 단순한 차단 장치가 아니라 특정 상황을 전제로 설계된 구조였다. 민재는 그 앞에서 멈췄다. 가까이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이 표면에는 여러 개의 잠금 장치가 확인되었다. 수동으로 조작되는 방식, 그리고 외부에서 강제로 열기 어렵도록 설계된 구조. 이는 내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부를 외부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기 위한 형태였다. 그는 그 차이를 분명히 인식했다. 이 문은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무언가를 가두기 위해 존재한다. 민재는 그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 순간 시선이 한 지점에 멈췄다. 이 문 표면에 남아있는 흔적이었다. 페인트, 정확하게 칠해진 것이 아니라 급하게 남겨진 형태였다. 붓이 아니라 손이나 임의의 도구로 작성된 것처럼 보였다. 글자의 형태는 일정하지 않았지만 내용은 분명하게 읽을 수 있었다. 열지 마라의 통제 불가. 이민재는 그 문장을 반복해서 확인했다.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내부 상황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남긴 메시지였다. 이 시설의 공식 표식이 아니라 마지막 단계에서 남겨진 개인적인 기록에 가까웠다. 그는 그 사실을 이해했다. 이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 선택을 해야 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이 문을 닫는 것이었다. 민재는 그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는 문을 건드리지 않았다. 대신 주변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문 바로 옆, 구조가 일부 무너진 지점이 있었다. 완전한 출입구는 아니었지만 내부와 연결된 또 다른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형태였다. 민재는 그 지점에 주목했다. 주된 출입구가 아닌 예외적인 통로 빌런 구조는 일반적으로 사고나 외부 충격으로 발생한다. 즉, 계획된 설계가 아니라 이후에 생긴 변화였다. 그는 그 의미를 이해했다. 이 시설은 완벽하게 봉인되지 않았다. 어딘가에서 균열이 발생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었다. 민재는 그 지점을 중심으로 정보를 수집했다. 공기의 흐름이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었다. 일정하지 않은 방향, 그리고 내부에서 외부로 이어지는 흐름. 완전히 밀폐된 구조에서는 발생할 수 없는 변화였다. 그는 장비를 꺼냈다. 환경 측정 장치, 기본적인 수치를 확인하기 위한 도구였다. 수치는 안정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지만 정상이라고 보기에도 어려운 상태였다. 특정 요소가 기준치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었다. 위험 수준은 아니었지만 무시할 수 있는 수준도 아니었다. 민재는 그 데이터를 기록했다. 그리고 다시 문을 바라봤다. 이 문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다. 이 시설 전체의 중심이다. 지금까지 이어진 모든 흐름이 이 지점으로 수렴하고 있었다. 지도, 흔적, 기록, 그리고 마지막 경고, 모든 것이 이 문 앞에서 멈추고 있었다. 민재는 그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선택을 다시 정리했다. 이 문을 연다 혹은 열지 않는다. 그는 그 질문에 즉각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대신 이전에 확인한 기록을 떠올렸다. 박정훈의 노트 가스 이상 현상, 유수면 불가 5, 그리고 마지막 기록 5, 공기 이상,
이 모든 단서는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내부 환경의 변화. 그리고 그 변화는 점점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진행되었다. 민재는 그 흐름을 이해했다. 이 문은 단순히 닫힌 것이 아니다. 닫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이 지점은 경계다. 이 문을 넘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그리고 그 변화는 예측할 수 없다. 민재는 그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는 이 공간에 들어오기 전부터 알고 있었다. 이 모든 탐사는 결국 선택의 연속이다. 어디까지 갈 것인가, 어디에서 멈출 것인가. 그는 그 기준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 기준이 필요한 순간이었다. 민재는 결정을 내렸다. 문을 열지 않는다. 지금은 아니다. 이 선택은 후퇴가 아니다. 판단이다. 그는 다시 한번 문을 바라봤다. 붉은 글씨, 이 불완전한 형태의, 그러나 의미는 분명했다. 열지 마라의 통제 불가. 그는 그 문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곳에 있었던 사람들의 마지막 선택, 그 선택에는 이유가 있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민재는 방향을 바꿨다. 이제 남은 것은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한 복귀가 아니다. 이곳에서 확인한 모든 것을 가지고 나가는 과정이다. 그는 이동을 시작했다. 통로는 여전히 그대로였다. 그러나 의미는 완전히 달라졌다. 들어올 때와는 다른 상태였다. 이제 그는 이 공간의 일부를 이해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이해는 다음 선택을 결정짓는 기준이 되었다.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 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닫힌 상태로. 그리고 그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민재는 방향을 바꾼 뒤 통로를 따라 되돌아가기 시작했다. 들어올 때와 같은 경로였지만 의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전에는 확인을 위한 이동이었다면 지금은 선택 이후의 이동이었다. 그는 자신이 내린 판단을 반복해서 검토하지 않았다. 이미 충분한 근거를 확보한 상태였고 더 이상의 재확인은 필요하지 않았다. 되돌아가는 과정은 단순하지 않았다. 이동 자체는 동일했지만 인식의 기준이 달라졌다. 이전에는 단서로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결과로 보였다. 레일의 형태, 벽면의 흔적, 남겨진 물건들. 모두가 하나의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 시설은 단순히 버려진 것이 아니라 특정 시점에서 의도적으로 폐쇄된 공간이다. 그리고 그 폐쇄는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대응이었다. 민재는 이동을 멈추지 않았다.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해두었던 위치 표시 장치를 회수하면서 경로를 따라 나갔다. 들어올 때는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한 조치였지만 지금은 그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한 과정이었다. 이 공간은 외부와 단절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중간 지점에 도달했을 때 그는 다시 한번 구조를 확인했다. 이전에 발견했던 생활 공간. 침상과 물건들이 남아있던 장소였다. 그곳의 상태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정지된 시간처럼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공간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다. 이곳은 단순한 생활 공간이 아니다. 사건의 흔적이다. 남겨진 물건 하나하나가 그 당시 상황을 반영하고 있었다. 정리되지 않은 상태, 중단된 작업, 그리고 기록의 변화. 모든 것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민재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정리했다. 이곳에서 무언가가 발생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나 환경 변화로 설명되지 않는다. 사람들이 남긴 기록과 행동이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는 노트를 다시 확인했다. 박정훈이라는 이름이 적힌 기록. 그 안에 남아있는 변화의 흐름. 분석에서 불안으로 그리고 통제 불가 상태로 이어지는 과정. 이 기록은 단순한 참고 자료가 아니다. 이 공간에서 벌어진 일을 이해할 수 있는 핵심이다. 민재는 그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했다. 그리고 그 기록을 외부로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동을 이어갔다. 이 통로는 점점 단순해졌고 입구에 가까워질수록 공기의 상태도 안정적인 방향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내부에서 느껴지던 미묘한 변화는 점점 줄어들었다. 그러나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일정한 잔류가 남아있었다. 민재는 그 사실을 기록했다. 이 공간은 완전히 닫혀있지 않다. 어딘가에서 외부와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그 연결은 완전히 통제되지 않고 있다. 이 정보는 중요했다.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였다. 입구에 도달했을 때 그는 이동을 멈추지 않았다. 내부에서 외부로 나오는 과정은 단순한 복귀가 아니라 경계의 재진입이었다. 그는 그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동을 이어갔다. 외부로 나오는 순간 내부에서 유지되던 조건이 완전히 바뀌었다. 공기의 흐름, 소리의 반응, 그리고 전체적인 구조 인식이 달라졌다. 그는 그 차이를 명확하게 인식했다. 이 공간은 외부와 완전히 분리된 상태로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분리는 의도된 것이다. 민재는 입구를 다시 확인했다. 그가 열어둔 상태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는 그 상태를 그대로 두지 않았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시 정리했다. 완전한 복구는 불가능했지만 최소한 외부에서 쉽게 인식되지 않도록 조정했다. 이 장소는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그는 그 판단을 이미 내린 상태였다. 이제 남은 것은 외부로 나가는 과정이었다. 민재는 이동 경로를 따라 되돌아갔다. 들어올 때와 동일한 방향, 동일한 흐름, 그러나 이번에는 목적이 명확했다. 이곳에서 얻은 정보를 외부로 전달하는 것. 그는 이동을 이어가면서 머릿속에서 정리를 시작했다. 어떤 정보를 공개할 것인가, 어떤 정보를 제외할 것인가, 모든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반드시 옳은 선택은 아니다. 특히 이 공간처럼 위험 요소가 포함된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민재는 그 기준을 세웠다. 위치는 공개하지 않는다. 구조는 일부만 공개한다. 핵심 정보는 전달하되 접근 경로는 숨긴다.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었다. 이동이 이어지는 동안 그는 한 가지를 반복해서 생각했다. 이곳에 있었던 사람들, 박정훈과 그의 팀, 그들이 마지막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 이 문을 닫고 경고를 남기고 그리고 떠났다. 그 선택에는 이유가 있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민재는 그 사실을 존중하기로 했다. 모든 것을 밝혀내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 때로는 남겨진 선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경우도 있다. 그는 그 판단을 받아들였다. 외부로 나오는 과정은 예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다. 이미 한 번 지나온 경로였기 때문에 불필요한 탐색은 없었다. 기동은 일정했고 판단은 명확했다. 마지막으로 차량이 있는 지점에 도달했을 때 그는 움직임을 멈췄다. 이제 이 과정은 종료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시작이기도 했다. 이곳에서 확인한 모든 정보는 외부에서 다시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해석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질 것이다. 김민재는 장비를 정리했다. 기록 장치, 영상 자료, 그리고 노트, 모든 것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는 그 사실을 확인했다. 이제 남은 것은 전달이다.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그 선택이 이 이야기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민재는 차량에 올라탔다. 엔진 소리가 주변의 정적을 깨뜨렸다.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이미 확인해야 할 것은 모두 확인했다. 그리고 남겨야 할 것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그는 출발했다. 이 공간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리고 그 조용함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이다. 서울로 돌아온 뒤 김민재의 일상은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유지되었다. 장비를 정리하고 기록을 분류하고 촬영된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은 평소와 동일했다. 그러나 내부에서의 기준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번 기록은 단순한 탐사 결과가 아니었다. 공개 여부 자체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종류의 정보였다. 그는 바로 작업에 들어가지 않았다. 하루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장비는 그대로 두었고 기록도 열어보지 않았다. 의도적인 지연이었다. 감정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단을 내리는 것을 피하기 위한 방식이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서두르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틀째 되는 날, 그는 영상 데이터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촬영 순서대로 파일을 배열하고 각 구간을 다시 확인했다. 입구 발견, 내부 진입, 생활 공간, 기록물, 그리고 마지막 구조물까지. 모든 과정이 영상으로 남아 있었다. 그는 영상을 반복해서 확인했다. 기록된 내용은 명확했다. 이 시설은 실제로 존재했고 내부에는 사람이 생활했던 흔적이 남아 있으며 특정 시점 이후 급하게 폐쇄되었다. 그리고 그 폐쇄는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대응이었다. 민재는 편집 프로그램을 열었다.
첫 번째 기준을 설정했다. 위치는 제거한다. 영상 속에 포함된 모든 지형 정보, 방향 정보, 접근 경로. 이를 유추할 수 있는 요소는 모두 삭제 대상이었다. 특정 장면은 그대로 사용할 수 없었고 일부는 완전히 제외해야 했다. 그는 작업을 시작했다. 영상의 시작 부분을 단순화했다. 이동 과정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핵심 내용으로 바로 이어지도록 구성했다. 시청자가 장소를 추적할 수 있는 단서는 철저히 제거했다. 다음으로 내부 영상이었다. 이 부분은 핵심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구간이었다. 구조를 완전히 공개할 경우 특정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접근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었다. 그는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민재는 일부 장면을 유지하고 일부는 편집으로 흐렸다. 구조의 존재는 전달하되 정확한 형태는 드러나지 않도록 조정했다. 이는 단순한 연출이 아니라 의도적인 제한이었다. 노트에 대한 부분도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했다. 박정훈이라는 이름은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나 특정한 날짜나 좌표 정보는 제외했다. 기록의 흐름은 전달되지만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요소는 남기지 않았다. 가장 마지막 장면, 금속 문과 붉은 글씨 이 부분은 삭제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대로 유지했다. 열지 마라. 통제 불가 이 문장은 이 이야기의 핵심이었다. 이 문장을 제거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과 같았다. 민재는 그 장면을 그대로 두기로 결정했다. 이 편집은 밤까지 이어졌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집중이 유지되었다. 모든 컷 하나하나를 확인하고 제거하고 다시 연결했다. 단순한 영상 편집이 아니라 정보의 범위를 조정하는 작업이었다. 최종 영상이 완성되었을 때 그는 전체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 영상은 사실을 담고 있다. 그러나 모든 사실을 담고 있지는 않다. 그는 그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민재는 영상을 업로드했다. 공개 시간은 다음 날 아침으로 설정했다. 그날 밤 그는 노트를 다시 꺼냈다. 박정훈의 기록 오손상된 페이지들, 불안정해진 문장들. 그는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었다. 공기 이상. 수면 불가의 그 문장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다. 그 공간에서 실제로 발생했던 변화의 마지막 흔적이었다. 민재는 노트를 닫았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음 날 영상은 예정대로 공개되었다. 처음 반응은 빠르게 나타났다. 조회수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승했다. 댓글이 쌓이기 시작했다. 다양한 해석이 등장했다. 군사시설, 비밀 연구, 폐기된 프로젝트, 혹은 단순한 도시 괴담. 이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이 영상을 해석했다. 민재는 그 반응을 확인했지만 개입하지 않았다. 설명을 추가하지도 않았고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지도 않았다. 이 이야기는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필요한 만큼만 전달했다. 그 이상은 선택하지 않았다. 며칠 후 외부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언론사, 연구기관, 개인 탐사자. 영상의 위치를 묻는 문이었다. 민재는 모든 요청에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했다. 응답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기준을 정해둔 상태였다. 이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그는 그 선택을 유지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또 하나의 변화가 나타났다. 그가 확인했던 지도 데이터 다시 확인했을 때 해당 지역의 표시가 달라져 있었다. 접근 제한 구역 그리고 일부 구간은 위성 이미지에서 흐릿하게 처리되어 있었다. 이 변화는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개입했다. 그리고 그 개입은 빠르게 이루어졌다. 민재는 그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가 전달한 정보는 이미 충분했다. 그 이상은 필요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그는 다시 그 지역을 찾지 않았다. 계획도 세우지 않았다. 이미 확인할 것은 모두 확인했다. 그리고 남겨야 할 것은 그대로 두었다. 일상은 다시 이어졌다. 촬영, 편집, 기록 5. 그러나 기준은 변하지 않았다. 이번 경험은 하나의 경계를 남겼다. 모든 것을 밝히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어떤 진실은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그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더 큰 위험을 만들 수도 있다. 민재는 그 사실을 이해했다. 그는 카메라를 통해 세상을 기록한다. 그러나 동시에 무엇을 기록하지 않을 것인지도 선택한다. 그 선택이 그의 작업을 정의한다. 그는 노트를 다시 한번 바라봤다. 이름 하나, 기록 몇 줄 후 그 안에는 한 공간의 끝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끝은 아직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을 확인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 아니다. 민재는 조용히 장비를 정리했다. 그리고 다음 작업을 준비했다. 이야기는 계속된다. 하지만 모든 이야기가 끝까지 밝혀질 필요는 없다. 어떤 경계는 넘지 않기 위해 존재한다. 그리고 그 경계를 인식하는 순간 사람은 비로소 선택할 수 있다. 알아야 할 것과 남겨두어야 할 것 사이에서. 오늘 이 이야기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한 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셨다는 사실만으로도 저희에게는 큰 의미가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남깁니다. 모든 것을 알아내는 것이 항상 옳은 선택일까요? 아니면 어떤 경계 앞에서는 멈추는 용기도 필요할까요? 우리는 종종 진실을 밝히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믿지만 때로는 남겨두어야 할 것,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경계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결국 우리를 더 안전하고 성숙한 방향으로 이끕니다. 이 채널은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느끼고 공감하는 시간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작은 응원으로 힘을 보태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화면 아래에서 공감을 눌러주시고 느끼신 점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또한 채널 구독을 통해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신다면 저희에게는 무엇보다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하고 평안하기를 바랍니다.